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다음 중 진폭과 위상을 변화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변조 방식, 이거를 이제 쿼이라고 하는 거죠. 진폭과 위상을 두 가지를 같이 쓴다라는 것이 이제 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은 독립된 두 개의 반송파인 동상 방송파와 직각 위상 방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변환 조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변조 방식이다. 두 개의 반송파는 90도만큼 서로 직각 위상이 되어 전송된 내에서 데이터 전송을 고소로 하는 데 유리하다. 사진 ASK, 에러 확률은 사진 ASK, FSK, DPSK, QPSK 함순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초기 버전이 에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 에러 확률이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비트가 많아서 갈수록 이제 많은 비트를 보내니까 거기서 정정이 돼서 에러 확률이 더 낮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예를 들어서 위상은 여기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크기를 봤을 때도 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까운 요 크기랑 여기 요 먼 크기랑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런 크기가 또 있을 수 있죠. 여기 이런 크기들 또는 여기 이런 크기들, 이런 크기들, 이런 크기들, 이런 크기들, 이런 크기들, 이런 크기들 해서 그래서 위상과 크기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은 진폭과 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진폭까지 조정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신호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BPSK가 1비트, QPSK가 2비트, 16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 같은 경우에는 2비트가 되겠지만 16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16은 2의 4승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4비트, 64컴 같은 경우에 2의 6승이기 때문에 6비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은 제한된 대폭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고 통신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며 여러 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서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통신에서는 64컴이라든지 128컴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컴의 이 앞에 M진 숫자 값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M진 숫자 값이 M진 비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PSK가 2, QPS가 4 정도 되는 거고요. 컴온도 여기 같이 보면 이제 4 정도 보는 거고요. PSK가 해서 M진 값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트를 이렇게 할당해서 보낼 수 있고 진폭과 위상을 모두 결합한 변조 기법으로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이 모두 변화해요. 2차원 공간으로 사용하고 컴은 실보다 여러 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서 PSK, SK 또는 QPSK보다 효율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컴은 독립된 두 개의 반송파인 동상 반송파와 직각 위상 방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변화하여 조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두 개의 반송파는 90도의 간격을 갖고 있고 신호 레벨은 ASK와 PSK의 혼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rel에서는 위성만 변화를 이용해서 PSK를 BPSK를 EPSK라고 할 수도 있고요. QPSK를 4PSK까지 허용하고 8PSK는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의 장점 보시면요. 추가수 효율이 좋죠. 아무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정보 전송률이 높고요. MPSK보다 더 높고요. 규현이 용이하고 스펙트럼 파형 모양이 좌우 대칭성이 없이 보낼 수 있고요. 단점은 그 대신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이나 전송 효율은 좋지만 잡음이나 페이딩 등에 대한 오류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1로 했을 때 이렇게 반대로 해서 0, 1, 0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한 비트 기준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근데 QPS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 1, 1, 0에서 이 두 개 비트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거고 컴은 최소한 3개 비트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상도에 대한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8진 PSK의 반송파의 간격은 우리가 그 QPSK를 M이 2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QPSK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4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도가 이제 각각 90도씩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 거고요. 이게 이제 2배 된 8000psk니까 90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에 2분의 1인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런 거 공식을 n분의 2파이로 위상차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n분의 2파이에서 n값이 8이기 때문에 8을 넣어서 4분의 파이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이해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번 쿼엄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쿼엄에 대한 그 변조 방식입니다. 입력 신호 반송파, 진폭, 반송파, 주파수 다 상관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 진폭과 위상을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 혼합해서 쓰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3번 쿼엄 변조 방식으로 틀린 것은 ASK와 QPSK를 합친 것이다. 예, PSK와 ASK 서로 직교하는 2개의 반송파를 사용하고,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하고, 이게 I 채널이죠. I 채널과 Q 채널이 상호 독립적이죠. 독립적. I 채널과 Q 채널이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은 직교 진폭 변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진폭과 위상을 혼합하여 변조하는 거 맞고요. 제한된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률을 높일 수 있고, 건파는 주로 동기건파, 비동기건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동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동기건파에 사용한다. 신호는 I 채널과 Q 채널이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거랑 상반되는 거죠. 그 독립적인 거 꼭 정리하시고요. 5번 쿼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폭 편의 변조 방식과 위상 편의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내상의 위상과 2개 진폭으로 해서 3비트를 한 번 전송한다. 제한된 전송 내에서 고속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4번 쿼엄 방식의 최대 전송 속도는 4800bps다. 해서 ITUT V.29 기준으로 해서 9600 bps가 최고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9600입니다. ITUT에서 9600 변조 방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6번 데이터 변조 방식 중에서 오류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오류 확률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M진이 더 좋아지는데 DPSK보다 QPSK가 더 오류 확률이 더 우수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요 아래 내용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 쿼엄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보 신호에 따라 반송파 이상을 동시에 변화시키고, 2개의 직규성,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오른쪽에 여기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직규성을 90도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한다. 위아래로 나눠 사용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은 요 2개의 직규성과는 더블 사이드 밴드의 싱글 캐리어 신호를 전형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그래서 2개를 합성한 거고요. 동기건파를 사용한다고 했죠. 동일한 신호 레벨에서 PSK보다 오류 확률이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8번 쿼엄 변조 방식은 데이터 신호 전송 효율 향상과 대폭 효율적 이용, 낮은 에러율, 복주 용이성을 위해서 ASK랑 PSK랑 합친 방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ASK랑 PSK랑 합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9번 PSK 변조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조 시 동기 건파를 사용하고 동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데이터 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주파수만 변화시킨다. 반송파의 주파수만 변화시키는 건 FSK 방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SK랑은 이게 상관이 없죠. 이건 FSK고. 전송률 레벨 변동과 오류 확률이 적고 중간 속도의 데이터 전송에 이용된다. 10번 케이블 모델 64 쿼엄에서 하향 데이터 전송 시 6MHz의 최대 전송 속도는 해서 이런 식으로 64 쿼엄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2의 M승을 해서 얘는 2의 6승을 찾고 2의 6승에 6메가 대역포로 해서 66에 36을 해서 36메가 bps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예, 또는 일반적으로 C는 2배 로그 2의 M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72메가가 나오고, 케이블 모델은 이제 상하향 주파수를 분리해서 쓴다 했을 때 36메가 bps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봤을 때는 64 쿼엄으로 해서 6MHz로 해서 여기에 6비트를 6MHz랑 계산해서 36메가 bps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